자, 그리고 70일 앞으로 남은 지방선거 민주당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특히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박영선 전 장관 요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딱히 중량감 있는 인물을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 후보군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몸을 풀더라고요. 네, 경기도가 이제 인구 1,400만의 이제 우리나라 제1 지자체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이제 대권까지 도전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의 이렇게 위상이랄까요, 무게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0.73%로 아깝게 졌고, 그렇지만 또 경기도에서는 5% 이상 또 이겼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조금 수 있지만 우리가 경기도는 해볼만하고, 그리고 또 약간 경기는 꼭 사수해야 된다. 왜? 우리가 이재명 지사가 하다가 중단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사의 그러니까 아깝게 선거에 진 이 지사의 그 뜻을 또 경기도에서 완성하자, 이제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경선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재명 마케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마 선언은 지금 이제 염태영 전 수원시장만 했는데요. 염태영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재명의 경기도를 지키겠다라는 그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안민석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이재명 그 캠프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아쉽게 지고 떠나간 이재명 전 지사를 소환하는 그런 당내 경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 중에도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더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인 거라서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 경기도고, 또 윤 당선인이 있는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곳이 꼭 사수를 해서 그 다음에 정권을 일종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꼭 필요한 격전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출마자들은 가장 이제 우선시하는 게 뭐겠습니까? 역시 당선 가능성이죠. 자, 그런데 경기도에서만큼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이제 두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경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득표를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표심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올 수만 있다면 경기지사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길 가능성도 높다. 자, 그래서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뭐 이재명 효과가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경기지사 선거는 그러다 보니 거의 대선의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제 후보자들은 역시 뭐 아무래도 당선인 그 시점에 이제 대통령이 될 텐데 대통령 후광 효과를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선거 때 되면 늘 아마 이런 포스터, 현수막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함께 찍은 사진. 네. 함께 안 찍었는데도 대통령 사진 옆에 본인 사진.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마케팅이 굉장히 국민의힘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거세게 일 것이고, 또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 후보자들 역시 이재명 사진을 아마 전면에 내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아마 개별 후보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재명과 윤석열의 얼굴이 다시 등장하는 그런 현수막을 꽤 많이 보시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수막 측면에서도 지난 대선 또 한 번 비슷한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경기도지사 그럼 후보군을 살펴보시면서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볼까 하는데, 민주당부터 살펴보죠. 염태영 전 수원시장, 수원시장만 3번 한 분입니다. 당 그리고 최고위원까지, 지도부까지 올라갔던 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공식 출마도 선언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3사람은 출마까지 선언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다 중진 의원들입니다. 안민석 의원 5선, 조정식 의원 5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4선, 중진 의원도 있고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분들도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느 분이 좀 더 유력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제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소위 이제 친문 핵심이라면 전해철 의원이
그냥 당내 경선에서 되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이제 이재명 이제 그 성남시장이 이제 후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뭔가 그 뚜렷한 두 분의 좀 진검승부가 있었는데 이번은 뭐 인지도나 이런 게 아주 좀 압도적인 지금 후보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염태영 그 수원시장은 3선 시장을 해서 이제 행정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까지도 뭐 해서 뭐 조직력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안민석 의원이나 이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뭐 인지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뭐 어떤 언론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네 분이 굉장히 지금 어느 분이 이렇게 각축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이재명 마케팅이랄까요? 아니면 민주당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야당 후보로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윤석열 정부와 관계 설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좀 선명한 메시지. 그러니까 이재명의 후광은 기본으로 깔고 가겠지만 앞으로 그러면 경기도가 우리 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를 좀 선명하게 보여주는 후보들이 아마 이제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급된 이 네 분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분을 저희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경기도지사 후보군의 제3의 후보죠. 다크호스가 한 명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서울시장 출마 얘기도 있고 경기도지사 출마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뭐 막판 단일화 이제 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종의 좀 역할을 좀 받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단일화 과정에서 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뭔가 약속하긴 했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뭐 행정 관련한 이제 직인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제부총리는 하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쩌면 뭐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세간에 돌긴 했어요. 이제 그 정도 급이라고 본다면 이제 뭐 경기지사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하긴 한데, 이분도 문제는 이제 당내 조직 기반이 이제 취약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찌됐건 좀 한때 대립각을 좀 세웠던 그런 바도 있어서 당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민주당 쪽도 좀 상당히 불투명성이 좀 강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거론되지 된 인물 말고 또 다른 인물이 좀 거론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야말로 좀 이제 신인을 투입을 해서 확실하게 이기는 쪽을 이제 선택하려 들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인을 투입해서 확실하게 이기는 방향,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 신인이라 그래서 이제 뭐 인지도가 전혀 없는 신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인지도가 있는 신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약간 이종훈 평론가께서 아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소문답 같으니까요. 아끼시는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니셜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